2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활동 분석 단계에서 기업의 기능을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다음 중 배치 수준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배치하는 건 작업 준비하는 거죠, 그치? 1번이네요. 연구개발하는 거는 제품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고요. 건물 임치 활동은 설비를 유지하는 활동이고요. 설비 유지. 동력 소비를 하는 활동은 단위 수준 활동이죠. 단위 수준. 동력 소비.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수준 활동입니다. 그래서 배치 활동에 해당하는 건 작업 준비 활동 1번이에요. 원가 추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공학적 방법은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원가 추정 방법이고요. 계정분석법. 그 다음에 계정분석법이 계정과목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계정과목 분석하는 걸 계정분석법. 또 삼포도법은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원가 추정 방법입니다. 고저점법은 최고 원가가 아니라 최고 조업도의 발생월과 최저 조업도의 발생월의 조업도 자료를 이용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조업도 차이지. 지난 회차에서 문제 풀어왔잖아, 그치? 최고 시간과 최저 시간일 때 원가를 이용을 해서 조업도 자료를 이용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3번이 어쨌든 틀렸습니다. 원가가 아니라 조업도예요. 회계분석법에 의한 추정에서 통계적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무의미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자, 23번 12P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공원이익률은 원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변동비 비중이 높으면 공원이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렇죠? 모든 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잖아. 변동비가 높으면 고정비가 낮고 고정비가 높으면 변동비가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비 비중이 높으면 공원이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도가 3이라는 의미는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은 몇 퍼센트? 3% 변한다는 의미이다. 영업 레버리지도 곱하기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3 곱하기 1% 하면 3%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3%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강의에서 영업 레버리지도 갖고 계산하는 거 했었죠, 그쵸? 법인세를 고려한 경우 손익분기점 결과는 변화한다? 법인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손익분기점은. 왜? 손익분기점은 제로인 상태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 밑에 법인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과 법인세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복수 제품인 경우에는 매출 배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서 계산을 해주시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24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이 만원, 단위당 변동비 6,000원, 고정비가 5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에요.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 만원. 변동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000원. 변동비는 6,000원. 공원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지? 4,000원. 고정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총 고정비는 잠깐만. 그치? 총 고정비는 얼마? 50만원 나와 있죠. 총 고정비는 50만원. 여러분, 그러면 얘가 100%일 때 얘가 60%. 얘는 몇 프로 나오는 거지? 40%가 나오죠. 자, 이제 여기 봐봐. 첫 번째, 금액 나누기 단가는 수량이 나오지. 얘가 손익분기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량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50만원 나누기 4,000원 하면 몇 개 나오니? 50만원 나누기 4,000개 하면 125개. 그냥 계산 한번 해보는 거야. 까먹지 말라고요. 자, 125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금액 나누기 비율하면 손익분기점에 매출이 나온다고 그랬죠? 손익분기점에 매출 50만원 나누기 40% 하면 얼마 나올까요? 125만원. 자, 그러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은 4,000원이다. 맞죠? 변동비율은 60% 맞고 공원이익률 40% 맞죠?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120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지? 125만원이 되는 거죠. 25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일해요. 매출액은 200만 원, 영업이익은 얼마? 30만 원. 그런데 고정비, 변동비가 다르지겠지? 여러분, 주식의 3일은 뭐가 크죠? 변동비가 크고요. 고정비가 작아요. 그런데 주식의 용사는 고정비가 크고 변동비가 작죠?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 3일부터 주식회사 3일, 그 다음에 용산이 있습니다. 매출은 각각 얼마씩 똑같죠? 200만원씩 똑같습니다. 200만원씩 똑같고요. 변동비가 140에 140만원에 얼마죠 여러분? 50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익이 60에 60만원에 얘는 150만원입니다. 고정비가 얼마예요? 30에 120만원이죠? 30만원에 120만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30만원, 여기도 3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하면 공원이익 나누기. 다 같이 공원이익 나누기 뭐를 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영업이익을 내주시면 돼요. 얘는 공원이익이 60만원이고요. 영업이익이 30만원이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나오죠. 자, 얘는 공원이익이 얼마죠? 150만원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30만원 나오니까 영업 레버리지도가 얼마 나오죠? 5가 나오죠. 영업 레버리지도가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부터 주식회사 용산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5다. 맞죠? 동그라미 이제 없네. 동그라미 1번부터 봐야 되겠네. 자,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에 접근할수록 점점 1의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손익분기점이 0이지. 그럼 여기 잠깐만 거기에 보세요. 0에 제일 가까운 숫자가 얼마지? 1이지. 맞아? 얘가 60인데 얘가 1이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지. 맞잖아, 그렇죠? 60만이 나오잖아, 60만. 근데 얘가 점점 커져서 30이 되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분에서 가장 큰 거라고요. 1은 가장 작은 숫자 중에 하나잖아, 그치? 맞아? 손익분기점 부분이 다시 한번 천천히 얘들아, 손익분기점은 얘가 제로잖아. 맞아요? 그 얘가 60만원 나누기 제로라는 거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제로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얼마야? 1. 그 60만원 나누기 1이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부분에서 가장 크다라는 걸 알았어요. 가장 작은 게 아니라.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에 접근할수록 점점 1의 값에 가까워진다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5, 4, 3, 2, 1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치?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크다. 1번이 틀렸어요. 주식회사 3일의 경우 매출액이 200만원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9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기 봐요. 얘가 매출액이 200만원 증가하면 100% 증가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영업이익도 100% 증가하는 거지. 그럼 30만원에 100%는 30만원 늘어나겠네. 60만원이 되네. 맞잖아. 내가 뭐 잘못 계산했어? 매출액이 200만원 증가하면 매출액이 200만원 증가한대요. 아, 맞잖아. 어쨌든 매출액이 200만원 증가하면 100% 증가하는 거지. 200, 200 증가했으니까 100%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죠? 100%. 그치? 그러면은 30만원. 3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이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200%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여기 봐봐. 200%는 2지. 1 플러스 2는 얼마지? 3이지. 3, 3은 9니까 얼마지? 9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90만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요게 주식회사 3일의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곱하기 1 플러스 200%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00%가 영업 레버리지도 곱하기 내가 공식을 제대로 써줄게요. 영업이익 곱하기 1 플러스 영업 레버리지도 곱하기 매출액 증가율
얘가 새로운 영업이익이 되는 거라고요. 얘가 새로운 영업이익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우리 시험 문제 이거 있었잖아. 영어 레버리지도 곱하기 그치? 매출액 증가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0%라고 그랬잖아. 맞니?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몇 프로가 나오는 거야? 200%가 나오는 거지. 200%면 2잖아. 200%면 얼마라고요? 2. 그러면 1 플러스 1은 얼마 나오지? 3. 그러니까 여기 영업이익이 저기 30만 원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30만 원 곱하기 그죠? 요거 3. 그럼 3, 3은 9에서 얼마가 나오는 거라고요? 9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90만 원. 얘는 새로운 영업이익 90이라고. 얘는 새로운 영업이익 90. 그럼 얘는요? 얘는 영업이익이 얼마였었어요? 30만 원이었지, 그치? 자, 여기 봐봐. 3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영어 레버리지도가 얼마니? 5 곱하기 100%. 어마무시하죠? 요거 곱해주면 얼마니? 5. 5 플러스 1은 얼마니? 6. 6, 3, 18. 10. 그치? 얼마죠? 180만 원. 영업이익이 따로 늘어나네.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런 말 쓸게요. 고정비가 큰 회사는 얘 영업이익이 90만 원이 될 때 얘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됐어요? 180이 됐지? 똑같이 매출은 얼마인데? 400만 원인데 그치? 똑같이 매출이 200만 원 증가했으니까 400이지? 근데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어마무시하죠 그쵸? 고정비가 큰 회사가 무슨 회사가? 고정비가 큰 회사 호황기 때는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엄청 커지는 거라고요. 고정비가 큰 회사잖아 그치?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호황기 때지 그치? 호황기 때는 고정비가 큰 회사가 변동비 큰 회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요. 이렇게. 그럼 고정비 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 학원 생각해봐요. 우리 학원은 변동비가 클까요? 고정비가 클까요? 고정비가 크지. 집세, 선생님 인건비. 변동비를 받자 전기요금 받고 그치? 나 밥 먹는 것밖에 더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호황기 때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면은 선생님이 한 명 데리고 수업하는 거랑 수명 데리고 수업하는 거랑 다르겠지 그치?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정비가 큰 회사가 호황기 때 좋은 거예요. 근데 고정비가 큰 회사의 단점은 불황기 때는 작살나는 거지 그치? 작살나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갑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아 맞아. 맞아 보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할 때는 용산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3일의 영업이익 감소율보다 크다. 여기 봐봐. 불황기 때는 얘네가 더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호황기 때는 얘네가 좋지만 불황기 때는 얘네가 더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고정예산과 변동예산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정예산의 범위는 회사 전체인 반면 이거는 회사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종합예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회사 전체 예산을 무슨 예산? 종합예산. 변동예산의 범위는 특정 부서에 한정된다. 특정 부서에 한정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부문예산. 부문예산. 종합예산, 부문예산에 관련된 거고요. 1번 틀렸습니다. 변동예산은 변동원가만 고려하고 고정예산은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모두 고려한다. 전혀 관련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시안 갖고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줬죠, 그쵸? 200명 기준 이게 뭐라고 그랬어? 고정예산, 그쵸? 인원당 이게 무슨 예산이라고 했죠? 변동예산. 그래서 고정예산은 조업들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조업들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예산이고 변동예산은 조업들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작성되는 예산이다. 옳은 것이 3번입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책임회계 제도에 기반을 둔 경영체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책임 중심점이 있어야 된다. 자, 다음 책임 중심점별로 통제 책임을 지는 부문과 부서의 연결이 옳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원가 중심점은 원가만 책임지는 거죠, 그치? 그럼 원가랑 관련 있는 부서가 어디 있죠? 제조부서죠. 제조부서. 원가는 재료비, 노비, 재료환전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제조부서랑 관련돼 있고요. 수익은 뭐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매출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쵸? 매출을 책임지는 부서예요. 매출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뭐예요? 판매부서죠. 판매부서가 영업소 맞잖아. 영업소가 판매부서라고요. 투자 중심점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라고 그랬지. 판매부서가 아니에요. 분권화된 조직입니다. 투자 중심점은 분권화된 조직이에요. 여러분 이익 중심점은 제조부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죠. 수익과 원가를 모두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과 원가를 모두 책임지는 거니까는 제조부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28번, 27번의 답은 2번이고요. 28번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성과평가는 객관적 결과에 기초해야 하므로 종업원의 만족도나 동기부여 등 주관적 요소는 배제되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종업원의 만족도나 동기부여 등 주관적 요소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2번,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되고요. 적시성, 경제성 고려해줘야 되고요. 각 책임 중심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 자녀이익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녀이익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최저 필수 수익을 빼주시면 얘가 자녀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녀이익 A, B, C. 자, 각각의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그거 90만원에 B는 150만원이고요. C의 영업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150만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최저 필수 수익은 영업자산이 100만원이고요. 영업자산이 100만원, 최저 필수 수익이 20%니까 120%면 20만원. 자, B는 30%래요. 400만원에 30%면 120만원. C는 15%입니다. 300만원에 15%면 얼마죠? 40, 맞지, 그치? 45만원. 45만원. 그러면 자녀이익은 얘가 70만원이 되고요. 얘는 30만원이 되고요. 얘는 105만원이 되네요. 105만원. 제일 큰 게 뭐죠? C.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B죠.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그 다음에 30번 시장 점유율 차이를 물었습니다. 자, 실제 점유율 마이너스 예산 점유율 곱하기 실제 규모는 점유율 차이. 두 번째는 실제 규모 마이너스 예산 규모 곱하기 예산 점유율 는 규모의 차이. 대입 한번 해보자. 실제 점유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40% 나와 있고요. 예산 점유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45%. 여러분, 결론부터 유리한 차이야, 불리한 차이야? 불리한 차이죠.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게 45%인데 40%만 점유를 했으니까 불리한 차이죠. 곱하기 실제 규모가 10만 개예요. 실제 규모는 10만 개. 그래 여러분, 5%에서 10만 개를 빼면 마이너스 5천 개가 나오고요. 여기다 곱하기 뭘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 예산 공원이익 곱해주시면 돼요. 자, 예산 공원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원 나와 있죠? 100원. 그러면 5천 곱하기 100원이니까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나오죠. 불리한 차이입니다. 50만원 불리한 차이.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밑에 것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실제 규모가 10만 개예요. 실제 규모가 10만 개 마이너스 예산 규모는 12만 개예요. 내가 12만 개 예상을 했는데 10만 개니까 얘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불리한 차이죠. 곱하기 예산 점유율이 45%. 자, 그러면 2만 개에 45%면 마이너스 9천 개 불리한 차이고요. 곱하기 예산 공원이 100원 똑같이. 그러면 90만 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불리한 차이. 점유율도 불리한 차이, 규모도 불리한 차이. 여기에서는 점유율만 물었으니까 50만 원 불리한 차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